원장님, 네. 저 요즘 눈밑이 너무 칙칙하고 피곤해 보여서 스트레스인데 혹시 저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나이를 말씀하시기에 피디님이 아직 어리신데 요즘 어떤 식으로 눈밑 관리하고 계세요? 혹시 비싼 아이크림 듬뿍 바르시거나 눈밑을 막 이렇게 세게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하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요즘에 맨날 아이크림 바르면서 열심히 마사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효과 못 보셨죠? 오히려 그런 습관 때문에 주름이 더 깊어지고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눈밑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집에서 간단하게 눈밑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케어 비법부터 도움이 되는 시술 정보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눈밑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 없으실 거예요. 요즘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10분 중에 절반은 눈밑 처짐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30대가 넘어가면서 눈밑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요? 이거 그냥 나이 들어서 처지는 거 아닌가요? 물론 나이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죠. 근데 우리 피부에는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피부를 짱짱하게 받쳐주는 기둥 같은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20대 중반부터 이 기둥들이 매년 1%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눈가의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3배는 두께가 얇아서 기둥 몇 개만 없어져도 금방 티가 나는 거죠. 집으로 치면 기둥이 약해지니까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아요. 그럼 아이크림으로 그 기둥을 다시 채워줄 수는 없는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아이크림이 보습을 주고 어느 정도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사라진 기둥을 복구하기는 어려워요. 게다가 원인은 그것뿐이 아니거든요. 우리 눈 둘레에는 눈둘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눈가의 피부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의 힘도 약해져요. 운동을 안 하면 팔다리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이제 눈 주위 근육이 약해지니 피부가 축 늘어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 안에 숨어있는 지방입니다. 흔히 눈밑 지방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눈밑 지방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눈둘레근 그리고 주변 조직들이 튼튼한 댐처럼 지방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꽉 잡아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잡아주는 댐이 약해지니까 지방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눈밑이 불룩해지는 겁니다. 이걸 눈밑지방 돌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밑지방은 보통 노화 때문에 돌출되는 건데요. 피디님처럼 젊은 분들도 선천적으로 눈밑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활습관이 더해지면서 노화를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눈 비비는 습관처럼요. 가뜩이나 얇고 약한 눈가 피부를 그렇게 비비면 탄력 섬유가 끊어지고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얇은 스타킹을 계속 잡아당긴다고 생각해보면 결국 늘어나겠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또 짠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런 것도 눈가의 피부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부종이 생기면서 피부가 더 얇아지고 힘없이 처지게 되거든요. 제가 하는 안 좋은 습관이 다 나왔네요. 그럼 눈밑 처지는 건 시술 말고는 답이 없나요? 답이 당연히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도 직접 효과를 받고 환자분들에게도 알려드렸던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눈밑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1단계는 림프 순환 마사지예요. 우리 몸의 하수도라고 불리우는 림프의 순환을 도와서 붓기와 노폐물을 빼주는 거예요. 우선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크림이나 부드러운 로션을 눈가에 넉넉히 발라주세요. 아침 저녁에 크림을 바르실 때 하시면 별도로 따로 바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평소보다 마사지를 할 때는 조금 더 두껍게 바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지를 이용해서 눈 안쪽 여기 콧대 옆 움푹 파인 곳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눈밑 뼈를 따라 관자놀이 방향으로 아주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절대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 아기 피부 만지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자놀이에서 귀 앞쪽을 지나 목까지 쭉 이어서 쓸어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동작을 5번 반복해 보세요. 관자놀이랑 목 쪽은 살짝만 눌러줘도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관자놀이와 목에 있는 림프절은 살짝 지그시 눌러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마사지만 꾸준히 해도 아침에 붓는 게 훨씬 줄어드실 거예요. 2단계는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피아노 터치라고 지었는데 이름처럼 피아노를 치듯 가볍게 두드려주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 중에 제일 힘이 약한 약지를 이용해서 눈가 전체를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근데 지금 너무 약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아까 눈가 피부가 아주 얇고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가벼운 자극만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 탄력을 깨우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너무 세게 두드리면 자극만 되고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건 1분 정도 하시면 좋아요.
다음 3단계는 관자놀이 펌핑입니다. 관자놀이는 눈 주위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지와 약지를 관자에 대고 지그시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해주세요. 잠깐만 해봐도 눈의 피로가 풀리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눈 주위 근육이 풀리면서 부종도 줄고 장기적으로 눈밑 처짐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1분 정도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4단계는 냉찜질입니다. 마사지로 자극받은 피부를 차갑게 식혀주면서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고에 10분 정도 넣어둔 시원한 마스크팩을 붙이는 거고요. 만약에 마스크팩이 없다면 화장솜에 스킨을 듬뿍 묻혀서 올려놓거나 차가운 숟가락을 잠시 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로에겔을 듬뿍 바르는 것도 피부 진정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줘야 마사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4단계 전부 다 해도 5분이 안 걸린다는 점이 제일 좋네요. 그럼요. 오늘 알려드린 홈케어만 꾸준히 하셔도 분명히 눈에 띄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홈케어는 어디까지나 예방과 유지의 개념이 강합니다. 이미 댐이 무너져서 지방이 튀어나오고 주름이 깊게 패인 뒤라면 홈케어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눈밑 처짐을 해결하려면 어떤 시술을 받는 게 좋을까요? 눈밑 시술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무조건 비싸고 강력하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시술이든 내 피부에 맞는 시술이 나에게 최고로 좋은 시술이거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 첫 번째는 고주파 리프팅인데요. 대표적으로 써마지가 있죠. 이건 느슨해진 콜라겐 기둥에 열을 가해서 쫀쫀하게 조여주고 새로운 기둥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시술이에요. 다리미로 살짝 구겨진 옷을 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써마지는 눈밑 처짐이 아직 심하지 않거나 이제 막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해서 미리 노화를 예방하고 싶은 20대 중반에서 30대 분들께 가장 추천드려요. 회복기간도 거의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탄력이 차오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눈밑이 좀 볼록하고 처진 사람은요? 그런 분들은 초음파 리프팅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시술이 있죠. 고주파가 피부 표면 가까이에 작용한다면 초음파는 조금 더 깊숙이 피부를 지지하는 근막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벽지만 새로 바른다면 그런 건 써마지에 가깝고요. 집의 골조 자체를 튼튼하게 다시 세운다면 이제 울세라의 개념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밑 처짐이 눈에 띌 만큼 진행됐거나 얼굴 전체 탄력이 떨어진 4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초음파 리프팅이 좀 더 만족도가 높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울세라랑 슈링크는 뭐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울세라가 오리지널 명품 컨셉이고 슈링크는 가성비 좋은 경제적인 레이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작용 방식은 같거든요. 울세라가 더 강력하고 오래가는 효과를 보이지만 그만큼 가격도 높은데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울세라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 피부 상태와 예산에 맞춰서 슈링크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게 잘 시술을 받는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꼭 경험 많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3번째는 실리프팅입니다. 이거는 앞서 2가지의 리프팅만으로도 개선이 어려울 만큼 처짐이 심하게 진행된 분들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의료용 실을 피부 진피층에 직접 넣어서 처진 피부를 물리적으로 팽팽하게 당겨주는 시술이죠. 아까 제가 다리미 비유를 드렸는데요. 써마지가 스팀 다리미라면 실리프팅은 아주 강력한 열로 꾹 눌러주는 판다리미와 같습니다. 깊게 팬 주름을 확실하게 펴주는 거죠. 단순히 당겨주는 게 아니라 삽입된 실 주변으로 콜라겐이 재생성되면서 장기적으로 피부 탄력 개선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눈밑 처짐을 개선하는 홈케어 마사지 방법부터 시술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꾸준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시술을 받더라도 그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핵심은 결국 매일매일 하는 꾸준한 홈케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마사지 매일 밤 딱 5분만 투자해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한 달 뒤에는 달라진 눈가 피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가 고민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홈케어나 시술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주제, 바로 10년은 젊어 보이는 보톡스의 황금 부위 3곳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많은 분들이 큰맘 먹고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고가의 리프팅 시술을 받잖아요. 몇 달 지나니까 다시 돌아온 것 같다 하면서 효과가 짧다고 아쉬워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시술이 잘못된 걸까요? 저도 가끔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술이 잘못되거나 환자분의 피부가 유독 특별해서 그런 게 생긴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피부 처짐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분들이 처짐의 원인을 피부 탄력의 저하에서만 찾으시려고 하는데요. 사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피부 아래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에 있거든요. 피부가 아니라 근육이에요? 네. 그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근육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비싼 시술을 받아도 효과가 기대만큼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리프팅 시술의 효과를 200% 끌어올리고 노화를 근본적으로 더디게 만드는 핵심 비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지는 이유를 보통 콜라겐이나 지방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피부 속을 채우고 있던 볼륨이 줄어들면 피부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약해지면서 아래로 처지게 되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근육에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수십 개의 근육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이 근육들이 짱짱하게 피부와 지방을 받쳐주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에 힘이 빠지고 중력의 영향으로 점점 아래로 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짓는 표정 습관이나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자세,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턱을 꽉 무는 습관은 저작근을 발달시켜 사각턱을 만들고요. 미간을 너무 찌푸리는 습관은 미간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반면에 뺨이나 눈가의 근육들은 힘을 잃고 자꾸 처지게 되고요. 이런 근본적인 근육의 불균형을 그대로 둔 채 피부 겉면에 피부 자체에만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리프팅 시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이 다 해결되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다시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약해지고 불균형해진 근육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평소에 나도 모르게 불필요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부위, 대표적으로 턱의 저작근, 미간, 이마 같은 곳이 있는데요. 이런 부위는 바로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단순히 주름을 펴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정확한 원리는 과하게 발달한 근육을 이완시켜서 부피를 줄여주고요. 불필요한 힘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 전체에서 쓸데없이 들어가던 힘만 빼줘도 울퉁불퉁했던 내 얼굴 라인이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 보톡스 맞으면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부자연스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이런 질문을 실제로 아주 자주 받는데요. 보톡스를 맞고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건 시술 부위가 잘못됐거나 과하게 많은 용량을 주입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숙련된 전문의는 얼굴 전체의 표정 근육 움직임을 고려해서 우선 정확한 위치를 고릅니다. 또 보톡스의 목적은 무조건 주름을 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름을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용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톡스는 내성이 생긴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성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톡스 내성은 사실 아주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은 아니에요. 다만 같은 부위에 너무 짧은 주기로 과도하게 많은 양을 반복해서 시술받을 때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맞기보다는 다양한 부위에 나눠서 시술을 받고요. 또 시술 주기를 너무 짧게 맞는다거나 한 번에 과하게 많은 용량을 맞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보톡스 내성 걱정은 거의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술을 받으려면 전문적인 의료진으로부터 꼭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보톡스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과하게 뭉친 근육을 풀어줬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힘없이 처지고 약해진 근육을 다시 깨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술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방법은 얼굴 근육을 강화시키는 셀프 운동법입니다. 꺼지고 처진 부분은 근육에 힘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한 얼굴 운동으로 부드럽게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싼 시술 없이 집에서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운동법이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운동법은 턱선과 볼 주위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복잡하시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데요. 우선 입을 가볍게 다문 상태에서 이런 소리를 길게 내보세요. 소리를 내면서 턱과 입 주위의 근육의 힘이 스르르 빠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동작은 평소에 긴장되기 쉬운 아래쪽 안면 근육들에서 힘을 편안하게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입꼬리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처지기 쉬운 입꼬리를 단련해 밝은 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실제로 꾸준히 하면 입주위 탄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운동은 거울을 보고 가볍게 미소를 지은 상태에서 양쪽 입꼬리만 올려보세요. 이게 어려우시면 엄지손가락으로 입꼬리를 위로 밀어 올렸다가 놓는 동작을 반복하셔도 됩니다. 이때 근육이 위로 향하는 느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익숙해지시면 올린 상태로 버티는 시간을 점차 늘려 근력을 키워주세요. 다만 운동 내내 아래턱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도록 주의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울을 보며 양쪽 입꼬리가 균형 있게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비대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짧게라도 자주 반복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는 볼살 들어 올리기 운동인데요. 늘어진 뺨을 리프팅하고 팔자주름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윗입술을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진 상태에서 광대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입을 이렇게 당기면 이제 여기 고정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만 힘을 줄 수 있거든요. 볼 근육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고요. 이때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부위엔 힘을 빼시고요. 오직 볼 근육만 사용하시도록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올렸다 내리기를 10회 정도 반복해 보세요. 만약 광대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횟수를 줄여서 진행해 보세요. 실제로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얼굴 운동이 꺼지고 처진 볼의 볼륨을 의미 있게 개선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중턱과 목주름 개선을 위한 턱선과 목 라인 스트레칭입니다. 이 운동은 목 앞쪽의 광경근 같은 근육을 스트레칭하면서 늘어진 턱 밑살을 당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우선 의자에 바르게 앉아주시고요. 양손을 합장하듯이 붙이고 엄지로 턱을 가볍게 받친 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세요. 그 상태에서 입을 크게 벌려 턱 밑에서부터 목 앞까지 이어지는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을 느끼면서 3초간 유지했다가 돌아오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목에 과도하게 힘을 주기보다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 스트레칭을 너무 과격하게 할 경우 오히려 목에 세로 근육띠가 도드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목을 길게 늘려준다는 느낌으로만 진행하세요. 원장님, 그러면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리프팅 시술은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근육 강화 운동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리프팅 시술 자체가 나쁘거나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술을 받는 순서, 시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먼저 바로 잡고 그 위에 리프팅 시술을 해야 그 효과가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육의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서 무작정 강한 초음파나 고주파 에너지만 쏘게 되면 단순히 효과가 빨리 떨어질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지방만 빠져서 볼에 패이는 것 같은 우리가 원치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즉 가장 이상적인 안티에이징 전략은 선 근육 관리 후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톡스와 셀프 운동으로 얼굴에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약한 근육은 깨워주는 기초 공사를 탄탄히 하고요. 그 뒤에 울세라나 써마지로 피부층을 착 달라붙게 만들어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는 얼굴 처짐과 노화는 결국 피부 아래 근육의 불균형과 약화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노화를 막는 최고의 비법은 비싼 리프팅 시술만 무작정 받기보다는 내 얼굴의 근육 상태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나중에 받게 될 리프팅 시술의 효과도 훨씬 만족스럽고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사람마다 얼굴 골격과 근육의 발달 정도, 표정 습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근육을 풀어주고 어떤 부위를 살려야 할지도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 얼굴 운동법이라든지 마사지법, 홈케어 방법을 열심히 따라하시면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화장품도 운동법도 시술도 비싸거나 남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닌 나에게 잘 맞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얼굴 처짐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주제로 들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는 남들보다 얼굴이 많이 처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변 사람들보다 유독 팔자주름이 깊고 턱선도 많이 무너진 것 같아 속상해 하시죠?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유전 탓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매일 하는 나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얼굴이 처지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20년차 피부과 의사 이용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얼굴을 확 처지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단 5분 만에 처진 얼굴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홈케어 비법까지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얼굴은 대체 왜 처지는 걸까요? 핵심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노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고 피부를 받쳐주는 근육과 뼈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피부가 중력에 따라 처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처짐 증상은 유전에 따라 남들보다 더 빨리 심하게 겪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얼굴이 처지는 건 유전 못지않게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혹시 얼굴 처짐의 가장 안 좋은 표정 뭔지 아실까요? 들으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바로 무표정입니다. 표정을 많이 쓰면 오히려 주름이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얼굴 근육을 너무 안 써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리에 깁스를 하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육이 빠져서 탄력이 없어지고 많이 가늘어지죠. 우리 피부를 받쳐주는 얼굴 근육도 마찬가지로 안 쓰면 약해지고 위축됩니다. 그래서 주름이 생길까 봐 무표정으로 계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많이 숙인다거나 한쪽으로 턱을 댄다거나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다 끊으셔야 합니다. 이런 자세들 모두 얼굴을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하고 압력을 가하게 하기 때문에 얼굴을 빨리 처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군 처진 얼굴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빠르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한다면 시술이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따라하실 수 있는 얼굴 근육 운동들인데요. 전혀 어렵지도 않고 따라하기도 쉬워서 저도 밤마다 가족들이랑 같이 TV나 보면서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효과는 정말 좋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광대 리프팅입니다. 우리 얼굴 중에서 처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광대와 볼살 쪽입니다. 광대와 볼살은 피부를 받쳐주는 뼈의 지지력이 약하거나 거의 없어서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문제는 볼살이 처지면 광대 아래까지 꺼지면서 팔자주름까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광대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운동을 꼭 해주셔야 돼요. 먼저 광대 운동을 하실 때는 우선 입꼬리를 최대한 위로 올려보세요. 이렇게 윗니가 보이도록 웃는 표정을 지으면 자연스럽게 광대가 올라가잖아요. 이때 입꼬리보다는 광대가 바짝 올라가는 느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보신 분이라면 이 느낌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사진을 계속 찍으면 인위적으로 계속 웃다 보니까 광대에 경련이 올 것처럼 힘이 바짝 들어가시죠? 바로 그 느낌입니다. 이 상태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힘을 풀어주고 또다시 힘을 줬다가 풀어주고 이걸 한 번 하실 때 5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광대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볼살을 받쳐주는 근육이 단련돼서 볼살이 위로 착 달라붙고 팔자주름도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입꼬리 올리기입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게 얼굴 처짐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꼬리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입가와 팔자주름이 효과적이고요. 볼살을 이렇게 리프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입꼬리 주위에는 여러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 근육들이 입과 볼살, 팔자주름 부위의 피부를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 근육들이 약해져서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거나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흔히 불독살이라 하는 신부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는 운동으로 입가 근육을 단련시키면 팔자주름과 볼살 처짐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입꼬리를 이렇게 과하게 올리면서 웃으면 오히려 팔자주름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입꼬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입가 쪽이 쫙 펴지는 느낌으로 미소를 지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요. 이것도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힘을 풀어주는 걸 5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수시로 해주시면 입꼬리 자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얼굴 인상 전체적으로 밝아 보이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얼굴 처짐을 막으려면 목 앞쪽도 같이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목 앞쪽 근육을 광경근이라고 부르거든요. 광경근이 턱선과 목선을 지지해주는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는 근육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턱선과 목선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턱선과 목선이 무너지고 이중턱과 목주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경근을 위로 당기는 목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주면 좋은데요. 우선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고개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이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입을 벌렸다가 닫아보면 목 앞쪽이 쫙 당겨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상태로 10초 정도 유지하는 걸 3번 정도 하시면 턱 밑에서부터 쇄골까지 이어진 광경근이 아주 시원하게 스트레칭 됩니다. 이걸 자주 해주시면 턱선이나 목선, 처짐 예방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생긴 목주름도 다소 완화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입 벌리는 것만 제외하면 언제 어디서든 이 스트레칭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이 목 스트레칭을 가는 내내 하시는 여성분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는 시간을 따로 내서 하기보단 일상에서 틈틈이 습관처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광대나 입꼬리 그리고 목 스트레칭까지 진료 중간중간마다 틈틈이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시술처럼 하루 만에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어느 날 보면 처짐이 좀 덜한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홈케어의 힘인 것 같아요. 이 운동법 부분은 쇼츠로 따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장해 두시고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실 홈케어는 매일매일 꾸준히 했을 때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면서 처짐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 한다고 턱선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처짐이 진행되거나 눈에 띄는 개선을 원한다면 사실 홈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럴 땐 아무래도 시술을 받는 것이 더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시술도 처짐의 정도에 따라 선택해서 받으시면 그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처짐이 심하지 않거나 앞으로 생길 처짐을 미리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써마지를 추천드려요. 써마지는 초기 처짐이나 피부 탄력이 떨어진 느낌, 굵은 주름보다는 자잘한 주름에 좀 더 효과적이어서 보통 20대 후반, 30대 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저도 추천해드립니다. 써마지는 고주파, 즉 따뜻한 열 에너지를 피부 속에 넓게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이 열이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을 자극해서 새로운 콜라겐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시술을 받으면 피부 전체가 쫀쫀하고 탄탄하게 차오르는 효과가 있어요. 시술 받고 1에서 3개월 정도만 지나면 피부가 눈에 띄게 탄탄해지고 피부결도 매끄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죠. 자연스럽게 예뻐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술이고요. 효과는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써마지는 되게 아픈 시술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네, 써마지는 통증이 좀 있는 시술이긴 합니다. 피부 깊숙한 곳까지 뜨거운 열이 들어오는 그런 통증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은 마취연고를 얼굴에 바른 후 시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요즘은 조금 더 발전한 최신 타입의 써마지 FLX라는 장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시술 시간은 조금 더 짧아졌고 통증은 조금 더 줄였습니다. 만약 내 처짐이 꽤나 진행돼서 볼살이나 턱선이 무너지게 고민이다 이런 분들께는 울세라를 추천드립니다. 울세라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눈에 띄는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시술인데요. 시술 후 2, 3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라인이 정리되고 3에서 6개월에 걸쳐 가장 만족스러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울세라는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하는데요. 피부 표면이 아니라 우리 피부 안쪽을 받쳐주는 아주 깊은 곳에 스마스라고 하는 근막층이 있는데 그곳까지 에너지를 보냅니다. 여기에 아주 작은 열 에너지를 콕콕콕콕 찍어서 수축을 시키고 이 힘으로 처진 피부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무너진 피부의 기둥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과정이죠. 울세라의 가장 특별한 점은 시술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서 직접 보면서 시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팅이 필요한 부분, 시술이 필요한 부분에만 정확하게 에너지를 보낼 수 있어서 안전하고 효과도 확실한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울세라는 써마지보다도 통증이 조금 더 느껴지는 시술이에요. 피부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찌릿찌릿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보통 통증을 줄여주는 연고를 기본으로 바르고요. 필요한 경우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처짐이 너무 심하거나 얼굴에서 특정 부위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싶으시다면 실리프팅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중턱이나 처진 볼살처럼 특정 부위가 정말 고민인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레이저 리프팅만으로는 만족을 좀 못하시고 실리프팅까지 하실 때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술이 끝나자마자 얼굴 라인이 정돈되고 피부가 탱탱해지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실리프팅이라는 거는 의료용 실을 사용해서 피부를 원하는 방향으로 직접 당겨주는 아주 직관적인 시술이에요. 처진 피부를 위로 당겨서 원래 있어야 할 부위에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면 실이 내 얼굴에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거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시술에 사용하는 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 안에서 서서히 녹아서 사라지는 안전한 실이고요. 저희가 배를 열어서 하는 그런 모든 시술에 사용하는 실이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수술에 많이 사용했던 실이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실을 몇 개나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효과와 유지 기간이 많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 유지를 목표로 시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시술을 받는 게 좋을까요? 딱 잘라서 어떤 시술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피부 두께, 처짐의 원인, 처짐의 정도, 얼굴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인이 울퉁불퉁하면서 잔주름이 많은 분들은 울세라로 무너진 라인을 끌어올리고 써마지로 피부 표면을 쫀쫀하게 다져주는 울써마지처럼 두 가지 시술을 함께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보이긴 합니다. 실리프팅은 사용하는 실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사실 비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시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 설명 참고하시고 경험 많은 의료진과 직접 상담하시고 내 얼굴에 맞는 맞춤 계획을 세우신 후 시술 받으실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얼굴이 처지는 원인부터 처짐 개선을 위한 홈케어 방법, 그리고 더 확실한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한 시술 3가지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홈케어든 시술이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하면 효과가 적겠죠. 피부관리나 노화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제가 알려드린 얼굴 근육 운동을 수시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좀 더 확실한 개선 효과를 원할 때 시술까지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술을 많이 받아봤자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이 너무 안 좋으면 시술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담없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눈 밑 처짐을 해결하는 마사지 방법에 대해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렇게 모공이 있는 피부 있잖아요. 이런 피부도 이렇게 애기처럼 모공이 하나도 안 보이는 피부가 될 수 있나요? 원래 모공이 많이 늘어난 분은 아예 안 보이는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아무래도 조금 어렵죠. 앞으로 의학기술이 더 발달하면 또 모르겠지만요. 현재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늘어난 모공은 절대 줄어들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포기해야 되나요, 혹시?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모공을 완전히 없애는 수준으로 수축하는 게 거의 어렵다는 거지, 모공을 지금보다 훨씬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는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미 늘어난 모공은 돌이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치료가 좀 어려워서 그렇긴 한데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 제 모공은 시술로 안 되는 거죠? 하고 거의 포기 상태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미 유전적으로 정해진 모공의 크기 자체를 영구적으로 줄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천적으로 넓어진 모공 크기를 좀 더 작게 수축하는 건 가능한 이야기예요. 모공이 넓어지게 만드는 원인들만 제거해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매끈하고 촘촘해 보이는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이용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과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무조건 좋아지는 모공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공을 넓히는 최악의 습관 3가지부터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하면 모공을 꽉 조여주는 홈케어 비법, 그리고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피부과 시술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먼저 무심코 했다가 모공을 넓히는 최악의 습관 3가지부터 알아볼게요. 첫째는 바로 클렌징 티슈로 화장을 지우는 습관입니다. 너무 피곤한 날 화장 지우기 귀찮을 때 클렌징 티슈 한 장 뽑아서 쓱 닦아내면 정말 편하죠. 그런데 이 편안함이 우리 피부에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보통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이렇게 문질러서 닦잖아요. 닦고 나서 뽀드득거리는 느낌이 나면 아, 깨끗하게 잘 닦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피부가 잘 닦인 게 아니라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소중한 보호막까지 모조리 벗긴 거에 가까워요. 우리 피부 표면은 pH 4.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 보호막으로 덮여 있는데요. 이게 외부 유해균을 막고 수분 증발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코올이나 강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티슈로 피부를 세게 문지르면 이 보호막이 손상되면서 피부가 더 건조하고 예민해집니다. 게다가 티슈의 거친 면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물리적 마찰 자체가 피부 장벽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우리 피부의 건강한 산성도, 즉 pH 4.5에서 5.5 사이를 지켜주는 약산성 클린저를 사용하는 겁니다. 건강한 피부 표면은 약산성을 띠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데요. 약산성 클린저는 이 보호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노폐물만 부드럽게 제거해 주거든요. 오늘부터 클렌징 티슈는 정말 급할 때만 쓰시고 평소에는 약산성 클린저로 부드럽게 세안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딱 한 달만 이렇게 세안 습관을 바꿔보셔도 피부결이 훨씬 매끄러워지고 트러블이 생기거나 건조함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확 줄어드실 거예요.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코에 붙였을 때는 접착식 코팩입니다. 접착식 코팩은 이렇게 접착력이 아주 강한 스티커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사용 전에 물을 묻혀서 코에 붙이는 코팩인데요. 이거를 코에 붙였다가 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떼볼게요.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다 일어나면서 각질들이 떨어져 나온 느낌들이 나거든요. 블랙헤드가 우수수 뽑혀 나오는 걸 보면 엄청난 희열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코팩의 강력한 접착력은 블랙헤드뿐 아니라 모공 주위의 정상적인 각질층과 피부 보호막까지 강제로 뜯어내거든요. 이렇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건 물론이고 이런 물리적인 자극이 반복되면 모공 주위의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모공이 더 넓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담하다 보면 코팩 사용으로 모공이 넓어졌다고 엄청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블랙헤드를 계속 놔둬야 하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블랙헤드를 계속 놔두면 모공이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녹여서 없애는 방법으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지용성 각질 제거 성분인 바하, 즉 살리실릭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하는 기름이랑 친해서 피지가 가득한 모공 속까지 직접 침투할 수 있고요. 꽉 막힌 피지와 각질 덩어리를 부드럽게 녹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평소에 바하 성분이 들어간 토너나 세럼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꾸준히 사용하셔도 자극 없이 훨씬 효과적으로 블랙헤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제품은 폴라초이스의 바하 리퀴드 제품인데 118ml 정도 기준으로 35,000원? 이 정도라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성비 있는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코스알엑스의 바하 토너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쿠팡에서 세일을 자주 해서 150ml 기준 10,000원 이하로도 구매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요. 바로 손으로 피지를 짜는 행동입니다. 거울을 보다 보면 거슬리는 블랙헤드나 뾰루지가 보여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줘서 짜는 행동은 모공에 염증과 흉터를 남기는 지름길입니다. 일단 소독되지 않은 손톱으로 무리하게 힘을 주면 모공 속에 있던 피지와 박테리아, 각질 덩어리가 밖으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피부 깊숙한 곳으로 밀려 들어가 벽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하면서 그 부위에 훨씬 더 심한 염증 반응이 생기고요. 결국에는 파인 흉터나 거뭇거뭇한 색소 침착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지가 거슬려도 손으로 압출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하 성분으로 자극 없이 녹여서 관리하실 것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을 알아봤으니 이제부터는 모공을 꽉 조여주는 좋은 습관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부터 이 5가지만 한번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는 레티노이드 성분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계열 성분 전체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요즘 화장품 성분에 많이 들어가는 레티놀, 레티날 이런 성분들이 전부 레티노이드 계열입니다. 레티놀은 레티노이드 계열 중에서 가장 순한 버전이고요. 레티날은 조금 더 강력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세요. 레티놀이나 레티날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가면 보통 화장품 이름 자체에 쓰여있는 경우가 많고요. 효과가 아주 강력한 만큼 해당 화장품의 핵심 성분이거든요. 보통 레티날보다 레티놀이 화장품에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마 주름 개선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레티노이드가 모공 관리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레티노이드는 2가지 방식으로 모공에 작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를 정상화시켜서 각질이 모공을 막지 않고 제때 잘 떨어져 나가도록 돕습니다. 모공 입구가 깨끗하게 유지되니 당연히 모공이 넓어 보일 일이 없겠죠. 둘째는 피부 속 깊은 진피층에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서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겁니다. 콜라겐은 우리 피부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둥이 튼튼해지면 모공벽을 짱짱하게 지지해주면서 모공이 늘어지거나 처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티노이드는 과도한 피지 분비로 인한 가로 모공, 탄력 저하로 인한 세로 모공 모두에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두 번째는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을 활용하는 건데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비타민 B3의 일종인데 정말 다재다능한 착한 성분입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도 핵심 성분이라 나이아시나마이드 세럼 이런 식으로 화장품 이름 자체에 표기되어 있어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우선 과도한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2에서 5%의 나이아시나마이드를 꾸준히 발랐을 때 피지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피부 장벽의 핵심 구성 성분인 세라마이드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효과도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레티노이드가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공격수라면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밖에서 피지를 조절하고 장벽을 강화하는 든든한 수비수 역할을 하는 셈이죠. 특히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레티놀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자극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함께 사용하시기에 시너지가 매우 좋습니다. 다만 두 성분 모두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만약 민감성 피부라면 두 성분을 동시에 사용하지는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레티노이드를 발랐다면 내일 저녁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바르는 것처럼 나눠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습관은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건데요.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모공 관리에 웬 선크림? 선크림은 피부 안 타려고 바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외선 차단은 모공 관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자외선, 즉 UVA는 우리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부 탄력이 없어지면 모공 역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쭉쭉 늘어지게 되는데요. 길쭉한 세로 모공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레티노이드,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바른다고 해도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제가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선크림을 간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자외선 때문에 피부 탄력이 계속 무너지면 결국 모공은 다시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피부과 의사들 중에서 선크림을 안 바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습관은 이너뷰티 습관인데요.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한 식단 관리입니다. 흔히 지성 피부는 유분이 많으니 수분 공급이 필요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지성 피부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우리 피부는 속이 건조해서 탈수 상태가 되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속 건조를 잡기 위해 수분 보충이 반드시 필수적인데요. 우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너무 기름지지 않은 보습제를 충분히 그리고 수시로 발라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속건조는 잡고 과잉 피지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사실 저도 레지던트 시절에는 잠잘 시간도 부족하니까 일부러 목이 마른 것도 좀 참고 안 마실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사진 보면 피부가 엄청 푸석하고 동시에 또 기름져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가 다니는 동선마다 물을 두고 자주 챙겨 마시고 있어서 확실히 건조감과 피지 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식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설탕, 정제 탄수화물 같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고혈당 지수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분비를 자극합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다음날에 얼굴에 유독 기름이 많이 끼고요. 뾰루지가 올라오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호르몬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공 관리를 위해서는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고혈당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홈케어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모공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홈케어만으로는 만족 못해요. 좀 더 빠르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표적인 피부과 시술 3가지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킨 보톡스입니다. 다른 말로 더모톡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스킨 보톡스는 일반 보톡스와는 다르게 보톡스를 묽게 희석해서 피부의 얕은 층에 꼼꼼히 주사하는 시술인데요. 이게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서 피지 분비를 줄여주고요. 미세한 근육을 이완시켜서 모공 입구를 물리적으로 꽉 조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잔주름 개선과 피부결 정돈 효과도 같이 있어서 전반적인 피부결 개선에 효과적인 시술이에요. 두 번째는 포텐자 같은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링 시술입니다. 이건 특히 노화로 탄력을 잃고 처진 모공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주 미세한 바늘 수십 개가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간 다음에 바늘 끝에서 강력한 고주파를 쏴주는 원리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피부는 스스로를 치유하면서 새로운 콜라겐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피부 속부터 탄력이 차오르면서 모공 주위를 촘촘하게 조여주니까 근본적인 모공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스킨 부스터 시술이 있습니다. 주베룩이나 리쥬란 같은 유효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사해서 손상된 피부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개선하고요. 피부의 재생 능력을 끌어올리는 시술이에요. 피부의 근본적인 체력을 키워서 자연스럽게 모공과 피부결을 동시에 도와지게 하는 거죠. 이 세 시술은 피부 상태에 따라 조합해서 동시에 받을 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와 포텐자 조합을 좋아하는데요. 포텐자의 미세침과 고주파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고 스킨 부스터로 피부 재생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면 확실히 모공도 좋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탄탄하게 탄력이 생긴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이 두 시술은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리하자면 모공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인 클렌징 티슈 사용, 호팩, 손으로 짜는 습관은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대신 약산성 클린저로 세안하시고요. 바로 피지를 건강하게 녹여내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보신 분들 중에 파운데이션 발라도 눈에 띄었던 모공들이 이제는 화장을 좀 대충 해도 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알려주는 진짤배기 꿀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